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이 적발됐습니다. 원화를 가짜로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2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환자를 동원해 2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불법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무장과 의사, 가짜 환자 등 100명 이상이 입건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전북 현안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군산 경제 위기에는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이 적발됐습니다. 직원 수를 부풀리고 아이들을 거짓으로 등록시키는 수법을 썼는데요. 그런데도 이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영세영아 12명을 허위로 등록시켜 정부에서 준 보육료를 빼돌렸습니다. 영아 한 명의 한 달 보육료는 43만 원. 이 중에 25만 원은 아이 이름을 빌려준 학부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제 교사 근무 시간을 억지로 늘리고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교사로 등록시켜 보육교사 지원비까지 부풀려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지난해 6개월간 빼돌린 보조금이 무려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원장 2명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여기 가담하였던 보육교사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지난 1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정읍시로부터 폐원 처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금 지켜봐 주시고 말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고 또 선생님들이 또 동요될 수도 있고. 전라북도는 다음 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번에는 가짜 병원 소식입니다. 의료 면허 없이 불법 사무장 병원을 만든 뒤 가짜 환자를 동원해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무려 26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얼마 전 폐업한 전주의 한 재활병원. 의사 면허가 없는 A씨가 의사인 56살 B씨를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해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아픈 곳이 없는 가짜 환자였습니다. 가짜 환자들을 실제로 치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모두 빼돌렸습니다. 네, 나 가짜로 왔어요. 쏘놓고 와요. 뭐 치료 환자로 왔으니까 치료만 해준 거지. A씨 등이 불법으로 운영해온 병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폐업 위기에 몰린 전라북도 지역 병원 14곳을 인수해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신용불량이 되었던 의사나 또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한 것입니다. 실비보험 등에 가입한 환자 130여 명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 등이 하라는 대로 병원을 바꿔가며 가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기본 치료만 받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오고 이런저런 보험 5-6개로 뭐 입원 일당 같은 거를.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236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가로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환자 13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오늘 전북을 찾아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군산형 일자리를 군산에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송화진 지사 등 도내 단체장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전북 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군산형 일자리를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공장시설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하고 노동자는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분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민주당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3년 새만금 공항 개항 등 사회 간접시설 구축과 잼버리 지원 특별법, 국내 기업에 새만금 임대용지 임대료를 낮추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이런 SOC 구축 사업들에 대해서 이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계획을 야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해 부족 탓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건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연구단지를 포함해서 관련 산업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새만금 공항 추진에 부정적인 듯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이해찬 대표는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길거리에서 인터뷰 안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지원 약속으로 전북은 곧 이어지는 예산국회에서도 실질적 지원을 받아낼지 시선은 국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에서 해외의 사례를 들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조사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전 조사보다 3년 앞당겨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가장 주요한 노후 대비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3%로 예적금이나 사적연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주로 이전해온 국민연금공단이 세계적 사례들을 들어보는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금 개혁을 이룬 캐나다와 북유럽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선진국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어 캐나다는 지난 2016년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퇴직연금 대신 우리의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 비례연금을 강화하기로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25%에서 33.3%로 올리고 부담률은 9.9%에서 11.9%로 조정했습니다. They had the countrywide consultation basically asking Canadians what do they want to happen. And after they heard that and they agreed on principles, it was much easier to work out details.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30년을 버텨온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이 최대 2개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시도별로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면제 사업이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잼버리 대회전 개항을 추진하는 새만금 공항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이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유력합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오늘 공동 성명서를 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을 막아내겠다고 밝히고 향후 관련 시설 증설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늘 예정돼 있던 팔복동 주민 설명회를 저지한 데 이어 촛불 집회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임신과 낙태를 시킨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보던 당시 13살 초등학생 B양과 함께 살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로폭이 좁아 정체가 잦았던 모악산 가는 길이 편리해집니다.
전주시는 최근 58억 원을 투입해 평화동 덕적천에서 삼천교까지 1,500m 구간의 4차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국제재단 나레시 아가왈 이사장이 전주를 방문해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김승수 시장과 환담하며 한국과 인도의 라이온스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익산시가 가을철 익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출시합니다. 식도락 여행 테마인 금강 식후경과 자전거 여행 상품인 위대한 금강 자전거 여행 등은 한국문화관광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체외 수정 신선 배아의 한정에 최고 200만 원의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의 만 44세 이하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지역 화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군산 사랑 상품권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사업 추진 2개월 만에 1, 2차 발행 금액 310억 원 전액 판매를 기록한 군산 사랑 상품권에 대해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무주와 순창군, 전남 광양시 등 지자체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는 매체 홍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가맹점 최대 확보 등이 상품권 판매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가 주민 친화형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어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2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주차장 확보와 함께 다목적 광장과 소공원, 작은 도서관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대다수를 이뤘고 이에 대한 시의회와 시행자인 LH 측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 달 시민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받아 건립 계획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아 보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22개소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시설의 물리적 공간을 개방하고 보육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해당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을 통과한 열린 어린이집은 앞으로 1년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보조교사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남원시가 춘향골 체육공원에 85억 원을 들여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합니다. 남원시는 생활 밀착형 수영장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